저의 이름은 노경섭입니다. 저는 농아인이며 1급 청각장애인 등급을 받았습니다. 트롯맨으로 농아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또 언제부터 장애를 갖게 되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것 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제 2살 때 고열로 인해서 제가 농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집 안에서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손으로 바디랭귀지를 하는 식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대신 저의 형이 저의 제스처를 보고 통역을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울감 없이 기쁘게 긍정적으로 자라왔습니다. 듣는 문제로 학습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학교 이제 다녔을 때 수어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솔직히 단어를 제가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애인분이 그 교과서랑 농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책이랑 좀 많이 달랐고, 그리고 농학교 수준과 청인학교 수준도 달라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초중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대학 진학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학교를 위한 대학교도 없고 그 당시에는 수어 통역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갈로댓 대학교라는 이제 노인 대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학비 부분이 부담이 돼서 제가 포기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내가 학비를 좀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학비를 벌어서 이제 갈로댓 대신 캐나다에 있는 수어로 배울 수 있는 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수어를 쓰고 음성언어도 영어를 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캐나다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돈을 모아서 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옷 디자이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한테 제가 좀 나 꼭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옷으로 디자이너 이제 돈을 저축을 해서 캐나다 가서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대학교를 입학을 해도 따로 저를 위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해줘서 제가 통합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지금은 한국도 이제 수어 통역 서비스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캐나다 대학교 안에서 서로 이제 그 학생들하고 교제를 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장애인은 안 된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삶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육에 차별 없이 희망을 줬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통해서 한국에 있었던 저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캐나다로 가서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데 책 읽는데도 불편함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문장도 길고 저는 좀 요약을 해줬으면 원하는데 책의 내용이 일단 길다 보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수호통역사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수호통역사 통해서 듣고 다시 책을 읽으니 이해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비장애인들이 보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한 번에 이해하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뭐 책을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항상 수호통역사한테 물어봐서 그 의미를 듣고 저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외웠습니다. 단어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기억력도 돼서 너무나 좋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적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독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떻게 읽으시는지, 또 하루에 얼마큼 읽으시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한 1년 이남에 한 15권 정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그 문화 이제 해설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이제 거기 이제 농인이 왔을 때 농인 해설사가 직접 이제 해설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지 않고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문화 해설을 하다 보니 그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도 책을 많이 읽고 싶습니다. 탈무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혜를 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너무나 좋았고 저의 사고력 또한 너무 이렇게 증가해서 너무나 좋고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선호하시는 도서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 청각장애인분들이 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현재적으로는 이제 좀 수어 번역 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솔직히 예전에는 일부 책만 수어로 변환이 되다 보니 솔직히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이 돼서 솔직히 좀 좋습니다. 영상으로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지만은 지금은 책을 수어로 영상을 해주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어 영상 통해서 저는 솔직히 이로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화 볼 때 자막이 있다라고 하면은 농인이 찾아가지만 자막이 없다라고 하면 영화관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경섭 씨 같은 경우 책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주변의 분들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성인 중에. 농아인 대부분 솔직히 책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제가 조금 어려워서 책을 이제 안 읽는 분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장애인 도서관이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수호통역사도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도서관에 와서 이 책에 대해서 뭐 어려운 단어가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들으다 보니 속이 너무나 시원하고
해석하는데 너무 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하신 때는 언제예요, 연도는? 오래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제가 여기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매일 오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방문에 제한이 있다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좀 빨리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책을 좋아하시는 친구분들이 좀 많은 편이신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독서왕이라고 합니다.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독서왕이라고 할 정도로 책을 읽고 저랑 그리고 영상할 때도 지금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 책이라든지 이런 독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일본 책인 꽃의 칼이라는 책을 그 친구가 이제 소개해주면서 수어로 설명해줬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하십니다. 혹시 전자책을 이용하신 경험은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이북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요. 네네. 근데 이북 같은 경우에도 좀 요약하기가 좀 쉽다고 하시는.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갈 때 주로 이제 제가 이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상당히 이로움이 있었습니다. 독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인들이 이제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대화를 할 때 솔직히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지식적인 수준이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가 좀 더 이제 그들에 비해서 이제 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들만 지내다 보면 솔직히 비장애인 분보다 이제 수준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 자신이 좀 더 도전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내가 좀 동등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변에 지금 청각장애인 분들이 보통 어떤 직업군에 근무하시는지. 대부분 농인들이 이제 건설업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도 있고, 이제 뭐 공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리스타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바리스타 중에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남자 수가 적고요, 여자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택배도 이제 좀 농인들이 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네. 장애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현 사회가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사회통합.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대해서 뭐 무시한다든지 편견을 갖고 있어도 저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제 캐나다를 갔을 때 야, 그 나라는 차별도 없고 정말 동등한 사회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이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생각을 바꿀 한국 사회에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아직 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그런 동등한 복지가 됐으면 좋겠고 동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한국은 뭐 사회 통합이란 말은 있지만 완전한 사회 전환으로서는 아직 조금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농인이든 청인이든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계단을 다 편하게 갈 수 있고 휠체어 탄 사람은 계단 안 돼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 똑같이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앞으로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오늘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는데 혹시 더 말씀해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오늘 이제 농아인분들이 이제 대부분 청인이랑 비교했을 때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은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농아는 다릅니다. 그래서 농아인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편안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